네,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의 연봉이 지나치게 많다는 논란 하루 이틀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. 매년 단골 손님처럼 밑방아에 오르는 이야기죠. 납득하지 못할 무언가가 있다는 건데요. 고액 연봉 논란의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손석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손 기자. 네. 자, 경제가 어려운 탓인지 아니면 파업의 탓인지 올해는 유독 고액 연봉자에 대한 논란이 더 불거지는 것 같거든요. 네,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워서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시기다 보니까 20억 원을 호가하는 은행 CEO들의 연봉 숫자 자체가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좀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무엇보다 이제 은행들이 지난해 올린 이 순이익 대부분이요 이자 마진이었다라는 바로 이 점이 지금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. 국내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3분기까지 2조 원 안팎의 누적 순이익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무려 이자 수익이 87%에 달했습니다. 금리 상승기에 소위 말해서 대출 금리를 많이 올리고 예금 금리는 찔끔 올려서 손쉽게 걷어들인 수익으로 연봉 장치하는 것 아니냐 하는 곱지 않은 시각이 바로 이 연봉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서민들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해서 연봉 20억 원을 받는 게 합당한 처사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때마침 오늘 우리금융지주도 출범을 했는데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이 매년 혁신을 강조하곤 하죠. 예. 또 이들이 사용하는 활동비가 매년 또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결국 이자 이익이 수익의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혁신했고 또 연봉 20억 원에서 혁신의 대가는 무엇이냐 이런 지적이 나올 법하죠. 예. 물론 이런 연봉 논란 다소 감정적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 또한 이 눈에 보이는 실적 외에도 경영진이 감당해야 하는 것들, 예를 들면 리스크 관리라든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등이 바로 이 CEO가 담당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고액 연봉의 대가라는 것이죠. 또 있습니다. 해외 은행장이나 금융사, 해외 금융사 CEO들이 스톡옵션을 포함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은행권, 금융권 CEO들이 또 그것과 비교해보면 또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다.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손 기자 거기에다가 은행권 고액 연봉 논란은 비단 CEO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최근 KB 국민은행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기본급의 300%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 이렇게 해서 따가운 눈총을 받았죠. 네, 은행 직원들 평균 연봉이 이제 1억 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. 예. 여기 이제 연말에 받는 성과급이 기본급의 200에서 300% 라고 한다면 아마 직장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받는 그룹에 속할 겁니다. 예. 그런데 은행원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. 이 고액 연봉 논란에 휩싸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은행원들은 은행원들대로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성과 달성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높고 또 50대 초반부터 명예퇴직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리 또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다. 이런 하소연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손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